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벌써 3월 8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방론 편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지난번 노르웨이에서 이제 K2 전차가 수출에 조금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루마니아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루마니아가 K2를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에 대해서 현지 보도와 우리나라 내부의 보도가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그 두 개가 서로 상반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현지 보도를 우선시해야 되겠죠.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다룬 바도 있고, 자, 3월 7일 날 나온 기사고, 이건 디펜스 로마니아고, 로마니아 현지 언론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국방 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가 우리보다 시간이 늦으니까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라고 봐야 돼요.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에이브람스를 선택했다 루마니아가. 그걸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언론에서는 왜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를 선택했을까? 몇 대나 살 것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해서는 K2가 아니라 에이브람스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고 한 달여에 걸쳐서 꾸준히 나왔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우리하고 루마니아하고의 약간 외교적인 쟁점이 되어 왔었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짧은 기간, 한 달여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현지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제가 270편, 275편 연달아 좀 직접적으로 주제로 다룬 건 아니지만 부주제로 다룬 바가 있어요. 그 당시 이미 외국에서 그 동유럽 쪽에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루마니아가 탱크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에 지원도 했고 한 200대 정도 필요한 것 같다. 지금 60여 대 정도 지원한 것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후보군에 우리한테는 좀 아쉽지만 레오파드하고 에이브람스 전차만 고려하고 있다. 이게 270편 이야기였고 275편 이야기에서는 그냥 에이브람스로 결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바탕을 뒀던 게 이 폴란드 언론인데 2월 13일 날 이런 보도를 해요.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선택했나? 그게 이제 2월 13일이고 어제 3월 7일 난 기사에서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난 거죠. 자,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기 2월 중순쯤에 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거쳐서 이번에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에이브람스로 결정해서 사겠다고 의향서도 보냈다.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12월. 자, 그러면서 이때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그전에는 폴란드처럼 사실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K2를 비교한다면은 K2의 손이 당연히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성능, 가격, 기술 교류 모든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빨리 배달되는 것까지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디에서 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루마니아도 부자 나라는 아니겠죠. K2의 손에 눈이 갔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지형 때문에 고민을 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K2를 구매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작년 12월에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병 전투차 천무가 추가되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내용을 전달드릴 때 폴란드는 보면 미국 거 조금 에이브람스 전차 사주고 그들이 사고 싶었던 K2 전차 사고 하이마스 조금 사주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고 싶었던 천무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루마니아는 폴란드만큼의 경제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아예 갈른 게 아닌가. 전차는 에이브람스 그 외 미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미국의 적당한 품목이 없는 부분은 한국제 보병 전투장갑차 K9 이런 것들은 한국을 사는
이런 식의 절충안을 마련한 게 아닌가. 자,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촉발된 유럽에 있어서의 군비 강화 방안. 자, 거기서 어떤 군사력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나라인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무기가 다 있잖아요. 몇몇 품목 빼고는. 그렇지만 이 동유럽 시장은 그들이 아직 스스로 최신형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수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 국가의 움직임은 미국 방산업체의 큰 어떻게 보면은 관심사예요. 그냥 물건만 좋다고 실무자들이 선택해서 이게 최고다라는 게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제품의 품질 이역 그리고 업계의 어떤 약속 잘 지키는 거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부가 그거를 외교력으로 확보하게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게임이죠. 즉 제주는 고민 없는데 이거 뭐야? 한국이 물건 다 팔고 있네. 이건 미국이 되게 안타까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자, 이런 폴란드 건, 루마니아 건을 보면서 그걸 강하게 제가 느낍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네. 그게 정치 외교적인 지형이에요. 자주 국방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목에서 골목 대장이 힘을 쓰게 되면은. 네. 자, 그래서 루마니아는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대수가 그렇지 많지 않으니까 폴란드보다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탱크는 미국이 저렇게 신경을 쓰는데 사주고 나머지 미국의 경쟁 품목이 없는 것은 한국 걸 사자. 그런 절충안. 폴란드하고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월 7일 날 나온 루마니아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정부 간 구매다. 이게 상당히 좀 그래요. 이거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경쟁 입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설명이 조금 더 가능성이 살짝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여지를 두는 게 지금 예전에 이제 폴란드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지금 이들이 60여 대의 전차를 줬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그들의 전차 전력은 훨씬 오래됐어요. 북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려면 한 200대 정도의 최신 전차가 필요하다는 게 폴란드의 분석이었어요. 저도 동감이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 구매가 몇 대 되느냐? 이야기 노 코멘트. 왜 선택했느냐? 그냥 우리 군의 작전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왜 경쟁 입찰 안 하고 정부 간 구매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론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야, 그런 거 묻지 마. 나도 머리 아파. 이런 게 군 당국자의 답변에 그런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나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개 대대 규모다 정도는 된다. 최소한.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40 몇 대고 나토 기준으로 한 54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그렇게 뽑은 겁니다. 언론에서도 하는 이야기 현지에서도 54대 정도는 최소한 살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게 한 200대 정도 되는 것인데 그 나머지 분량은 그냥 에이브람스로 가느냐? 그래도 이 언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다른 여지를 남겨놓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좀 애매해요. 200에서 50대 빼면은 150이잖아요. 네. 한 200대 정도가 폴란드가 구매를 한 에이브람스 전차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루마니아는 폴란드보다 작고 규모가. 예, 그래서 살짝은 그냥 전차는 다 에이브람스로 사겠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만약 한국과 호감을 표시했다가 작년에 총리도 오고 이렇게 준비가 되는 흔적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2월 달에 온다고 했다가 3월 달에 오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해서 한번 연기가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금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압박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힘으로 우리나라도 압박을 넣고 미국도 압박을 넣었으면 우리가 이기기는 힘들겠죠. 여기서. 하여튼 그런 사안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미안해진 태도가 바뀌어야만 됐던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자주포 K9 그리고 KF-21이나 레드백 그리고 단거리 대공 미사일 저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에, 루마니아의 주요 방산업체가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슨하고 MOU를 맺어요. 예. 자, 그래서 다르포 포병 장갑차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고 단거리 대공 미사일은 신공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연장 로켓은 천무죠. 그것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이걸 좀 더 부각시키는 게 보이거든요. 전차 못 사줘서 미안한데 대신에 이거 좀 확실하게 사줄게. 지금 이런 느낌인데 현대 로템이라는 하나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서운한 일이죠. 그들 제품이 없으니까 여기. 예.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2월 6일에 이미 이런 기사가 나요. 왜냐면은 K2가 자, 탈락됐다기보다는 M1 에이브람스 결정된 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때가 이제 그때 총리를 단장으로 한테 그들의 어떤 파견 팀이 한국에 와서 협상을 많이 하고 돌아간 후에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때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K9 자주포 장갑차, 뭐 천무, 그리고 탄약도 아직은 생산을 못해요. 루마니아는 그것도 하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화약을 만드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고 약간 맥락이 맞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MOU를 체결해요. 왼쪽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고 오른쪽은 로맘이라는 루마니아의 그 방산업체 대표인 것 같아요. 이때 LIG 넥슨도 MOU를 같이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신궁 이야기가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스토리가 좀 더 보여요.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게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지금 이제 뭐 못을 박았다. 그런데 이게 벌써 2월달, 작년 12월달에 결정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봤으면. 그런데 우리 언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쪽에서 반응이 어떤가 해서 제가 구글에다가 루마니아 K2 전차라고 딱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좀 몰랐습니다. 근데 한 4, 5일 전부터 K2 전차 500대 판다고 다 나오는 거예요. 10조 원 이상 되는. 그 잭팟 터졌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유튜버들은 어떤 국내 기사를 바탕으로 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돼서 나온 게 이 단독 보도예요. 이 동아일보겠죠. 동아일보에서 하는 경제신문이 있는지는 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단독 보도라고 그래가지고 현대로템이 3월 2일 날 나왔어요. 3월 2일 날 이 기사가. 자, 그래서 어디 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적은 거예요. 이 이후에 이 기사가 뜨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유튜브에서 쭉 이렇게 한 거예요. 제목이 뭔가 하니 현대로템 K2 전차 10조 규모 수출 추진. 됐다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500대 분량이다. 노르웨이 수주 실패 루마니아로 만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예. 우리가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왜냐, 3월 2일이면 거의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을 때예요. 그 5일 지나서 지금 우리는 말뚝 박는 그런 기사가 루마니아에서 났잖아요. 54대. 1개 대대 규모 에이브람스 사기로 했다. 입찰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정부가 구매를 하는 경우는 많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양북 정부 간에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작년에 국무총리 왔다 가고 그 전에 또 대표팀 왔다 가 대표단이 또 왔다 갔었거든요. 뭐 DX 코리아 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번에 원래 2월 달에 대통령이 오기로 했었고 거기서 이거. 근데 대통령의 지금 방문 계획이 일단 연기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측에서는 3월 달로 예상하는 부분이고 그때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바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K2는 아니라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 동아경제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현대로템 측은 루마니아가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 관련 협의는 초기 단계 수준이라면서 루마니아 현지 입찰 공고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에 제일 가까워요. 제가 말씀을. 자, 관심은 있지만 초기 단계 수준이다. 현지 입찰 공고도 나오지 않았다. 왜?
근데 앞서 루마니아 기사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입찰 공고할 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 간 구매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현대로템은 여기서 뻥튀기 한 거 없어요. 뭐 기사가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이 다른 소식통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좀 이따 한번 제 생각 이야기 드려볼게요. 내용을 같이 보신 다음에 해당 이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로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부와 현대로템은 K2 전차 약 500대를 루마니아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나 물량, 계약 여부 등은 변수가 있지만 노르웨이 수준 무산을 만회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500대면 10조에서 1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이거죠. 근데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3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대세는 루마니아 쪽에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로텐 관계자가 그걸 모르겠느냐? 그리고 우리 대사관이나 국정원 쪽에서 이렇게 큰 계약인데 다 국가 간에 큰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국가 기관들이 다 관여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이 눈치를 못 챘겠느냐? 그냥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인데 언론의 보도가 되기 전 훨씬 이전에 알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저 그럼 다른 소식통은 뭐냐 도대체?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저 다른 소식통은 주식시장의 작전 세력이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주가를 늘뛰게 하게 해서 그 사이에서 선량한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정부에서 이런 말 흘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잘 안 될 걸 알고 있으니까. 왜? 저 같은 사람도 그게 보이니까 눈에. 언론에 보도가 된 거니까. 그거보다 훨씬 전에 알고 있겠죠. 만약 정부가 아직도 이런 기대를 안고 있다. 그리고 저 다른 소식통이 정부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외교력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경제지잖아요. 지금 경제지. 지난번에도 보면 현대로템과 관련해서 이런 경제지에서 많은 장난을 치려는 부분들이 보여요. 즉 이런 경제지는 어떤 주가의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할 때 덕을 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야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도 벌 수 있어요. 그죠? 특히 큰 기관들은. 예. 그래서 주가의 향방만 알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이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득이 더 커지겠죠. 그들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낙폭이 커져도 돈을 먹어요. 올라갈 때만 먹는 게 아니고, 예, 장난치기. 그리고 옵션 거래라고 그러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업계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런 거에 냄새가 살짝 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지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성사가 된다면 계속 가정법을 쓰지만 실제는 될 것 같다는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죠.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낚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패가망신 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 현대로템은 수출 실적 끌어올릴 수 있고 정부는 방산 분야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셈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 좀 생까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 보통 쓰지 않아요. 정부는 방산 분야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건 조용히 이야기해서 은근하게 나오는 이야기지. 내가 이 말을 보통 어느 정부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사가 하는 말이에요. 기자가. 그래서 그 아까 다른 소식통은 저는 정부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일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현대로템은 탱크만 이야기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K9, 뭐 장갑차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전체 규모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대로템을 굳이 콕 집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다룬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개미들이 확 올라섰다가 주가가 올랐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낙폭이 커지겠죠. 그러면 옵션 거래를 통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자는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 그런 작전 세력과 손을 잡았다,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쁘죠, 아주. 예. 어쨌든 자본주의의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제일 안 좋은 시궁창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거죠, 이거. 예. 자, 그리고 당초 루마니아 대통령은 2월 말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이 연기됐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쭉 제 이 내용을 따라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의 방안이 연기됐다는 것은 서로 되게 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 예정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네. 3월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뭐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현대 로텐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K2전차. 그게 누구냐? 미국이라는 큰 힘이 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뭐 탱크도 몇백 대 사고, 또 뭐 K9 자주포도 사고, 또 뭐 레드백도 관심 있고, 천무도 사고, 또 신궁도 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수십조 원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루마니아도 이 기회를 통해서 군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빚을 내더라도 국민이 동의를 하니까 이때가 또 좋은 타이밍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이 전부 다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시장은 다른 데도 군비 확충이 들어가겠지만 뭐 유럽에 앞서가는 주요 국가들은 돈만 더 국방비만 증가시키면 자기들의 무기를 자기들이 만들 힘이 돼요. 기술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서는 국방비가 늘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덕볼 게 없단 말이에요,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그렇지만 이 동구권은 달라요. 전부 다 외국에서 무기를 사와야 돼요. 근데 폴란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방산업체가 쓴맛을 좀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루마니아 건이 나왔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 체계가 없는 거. 지금 미국 M2 브래들리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 오래됐죠. 바꾸려고 하죠. 레드백이 훨씬 낫죠. 예. 그다음 K9 자주포에 버금가는 자주포 가지고 있지 못하죠. 가는 거죠. 지금 탱크 같은 것은 비빌 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루마니아 사람들도 알아요. 폴란드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이 에이브람스가 루마니아에 팔게 되는 버전이 어떤 버전이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버전별로 많이 다르다. 그들이 미국 내수용을 외국에 팔 때는 디튠을 해서 판다. 핵심 내용들은 빼고 주는 경우가 있다. 장갑차와 포탄 같은 것에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루마니아 군 당국의 답변이 아주 퉁명스럽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들도 원하지 않는 거, 자꾸 물으니까 화만 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직도 폴란드처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그런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 뭐 주변에서 보기에는 한 200대 정도의 최신형 전차가 필요한데 현재는 54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폴란드처럼 54대는 미국의 압박이 강하니까 그걸 받아줘야 되죠. 그거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은 배달이 느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폴란드처럼 나머지 부분 미국 것도 사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다 하니 우리가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겠다라면서 K2로 넘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또는 좀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워낙 그 확충되는 규모가 폴란드보다는 적으니까 그냥 탱크는 M1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무기 체계들은 한국에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나머지 무기들을 확실하게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그래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